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부 교수 오재혁입니다. 이번 강의는 심패드 장비에서 자료를 어떻게 모아서 추출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리서치 애니 QCPR, 리서치 주니어 QCPR, 리서치 베이비 QCPR에서 측정되는 장비를 전송받아서 보여주고 저장하는 장비인 심패드에서 어떻게 자료를 추출하고 저장을 하는지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어달에서 생산한 QCPR 장비에 연동되는 장비로 심패드 플러스 위드 스킬 리포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이패드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두껍고 크기는 작은 장비고요. QCPR 장비에 내장된 센서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받아서 실제 CPR 교육생들 또는 평가자에게 피드백 용도로 보여주는 스킬 리포터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고, 동시에 이 자료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PC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한 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뒤에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도 가능하고 또 엑셀 데이터 파일로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패드 본체에 내장된 스킬 리포터에서도 자료를 저장한 뒤에 확인할 수 있지만 저장된 자료를 PC로 전송한 뒤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세션 뷰어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현재 제일 최신 버전은 6.2.6400 버전이고, 레어달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맥용 프로그램은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기반 컴퓨터에서 설치한 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세션 뷰어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션 뷰어 로그의 시뮬레이션 정보, 이벤트 로그, BLS 결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BLS 결과 탭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데이터 파일의 평균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은 얼마고, 그 다음 가슴 압박 위치의 정확도는 몇 %고, 압박 깊이는 평균 몇 밀리미터고, 압박 횟수는 총 몇 회인데, 총 컴플리트 리코일이 된 거는 몇 %이고, 평균 속도는 얼마였고, 정확한 속도의 비율을 유지한 게 몇 %였고, 벤틸레이션 볼륨은 몇 번이 들어갔고, 평균 볼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자료를 저장해서 추출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매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연구할 때마다 새로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에게 이 과정을 이제 인수인계하듯이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파일로 만들어서 새로 시뮬레이션 실험의 자료 수집에 이제 참여하는 연구자들 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강의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QCPR 장비와 심패드를 연결하는 법, 그 다음 평가 모드에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다음 실험 종료 후에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 이후에 심패드와 PC를 연결해서 저장된 자료를 PC로 전송하는 방법, 그 다음 세션 뷰어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그 다음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해서 압축 파일을 푼 뒤 엑셀 파일에서 불러들여서 필요한 세부 자료를 추출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과정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CPR 장비와 심패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무선과 유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유선 방법으로는 심패드 하단에 위치한 마이크로 USB 5핀 포트와 마네킹의 우측에 이제 있는 USB 타입-B 포트를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이고요. 무선으로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QCPR 장비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할 때는 심패드의 BLX 학습자를 이제
터치한 다음에 이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심패드는 여기서 연습 모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컴프레션의 정도라든가 벤틸레이션, 뭐 그 컴프레션 속도 이런 것, 또 벤틸레이션 볼륨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할 때는 연습 모드로 이제 켜놓고 교육자 또는 평가자가 보면서 연습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 실험을 진행할 때는 평가 모드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평가 모드로 들어가면 그런 피드백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평가 모드로 들어가야지만 지금 수행한 이제 자료를 저장해서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 모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평가를 지속할 시간을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평가를 지속하는 지속 시간은 결국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는 자료를 시간 단위로 수집을 할지 아니면 실험 단위로 수집을 할지 미리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시간 단위로 수집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서는 2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2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2분 동안에 시행된 모든 체스 컴프레션과 벤틸레이션의 평균값이 데이터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자료를 실험 단위로 수집을 해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5주기 이런 식으로 정해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2분으로 타이머를 세팅해 놓고 하면 자동으로 실험 평가가 시작되면은 타이머가 제로로 가면서 자동으로 이제 제로 타임이 딱 되면은 평가가 중단되면서 그때까지 수집된 자료만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실험 단위로 수집을 하려면 이 지속 시간을 무한대로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일정 단위의 실험을 한 이후에 종료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의 프로토콜이 심폐소생술 5주기를 자료를 모으겠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자료 수집을 실제로 2분으로 체크를 해서 하게 되면 실험 대상자에 따라서는 2분 미만의 시간에 실험이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2분 동안 5주기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2분이 지나가서 자료 수집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정해놓은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거를 정해놓고 자료를 수집해야 나중에 다시 자료를 수집하지 않게 제대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지속 시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2분 동안만 수집을 할 거다. 그러면 2분으로 맞춰놓고 승인 버튼을 눌러서 평가를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화면처럼 2분 타이머가 딱 자동으로 뜨고요. 컴프레션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감소되면서 제로가 되면은 평가가 종료되고 저장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이 예를 들어서 실험 단위, 심폐소생술 5주기를 자료를 모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지속 시간을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무한대로 설정을 해놓고 승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0대 1인 구조죠, 30대 2인 구조 정한 실험 프로토콜에 따라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이머가 사실은 제로고요. 컴프레션을 시작하면 이게 타이머가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밑에 종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이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실험까지 데이터 수집을 하고 나서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연구자가 종료 버튼을 누르게 돼서 누른 뒤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귀하의 평가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네를 눌러야 되겠죠. 아니요를 누르면 큰일 납니다. 다시 실험을 해야 되고요. 네를 누르면 이렇게 우측 화면처럼 이제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게 창이 하나가 뜨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하고 승인을 누르면 이 심패드 안에 저장 공간에 지금 진행한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주로는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할 때 연구 대상자를 이제 이름으로 직접 저장하진 않고 되게 뭐 이니셜이나 아니면 실험 코드에 따라서 랜더미제이션 리스트에 맞춰서 이제 코드화 시킨 값으로 저장을 대부분 하게 되겠죠. 심패드와 PC를 마찬가지로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PC는 심패드를 외장 저장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심패드라는
가상 드라이브가 이제 뜨게 되고요. 이 심패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루트 메뉴에 4개의 폴더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실험 자료가 저장되는 폴더가 로그 폴더입니다. 그래서 로그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로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저장을 해 놓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프로토콜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쭉 과거에 저장했던 파일들이 지우지 않아서 쭉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특정 자료, 오늘 지금 시행한 실험에 대한 자료를 PC로 옮겨서 분석을 하거나 자료를 추출하고 싶다. 그럼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바탕화면에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화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복사를 했고요. 이 파일 지금 여기서는 확장자가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제 PC의 세팅이 확장자는 숨김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인 SSX 파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션 뷰어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그 확장자가 SSX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 컴퓨터에는 세션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일 모양이 세션 뷰어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션 뷰어 프로그램을 이제 레어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이제 구동을 시키면 초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디브리핑 파일 열기, SSX 파일을 열기 메뉴가 보이고요. 여기서 이 메뉴를 클릭한 뒤 아까 저장한 파일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네, 읽어드릴 파일을 선택한 다음 세션 뷰어 프로그램에서 처음 열면 이 상태의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 상태의 화면에서 실제 이제 이게 언제 저장됐고 몇 분 동안 진행된 건지 기본 정보가 뜨고요. 여기서 오른쪽 세 번째 탭인 BLS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요약된 화면이 보이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BLS 결과를 누르면 그 파일에 저장된 실험 데이터들의 평균값과 기본값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된 값을 이제 실제 엑셀 파일에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석 방법은 특정 실험 단위 동안 모인 데이터를 평균값으로 이제 읽어드려서 그 평균값이 모이게 되는 거죠. 연구 대상자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의 평균값이 모인 것을 다시 평균값을 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시행된 자료를 시행한 실험을 평균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간 단위로, 컴프레션 단위로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그 각 컴프레션의 값도 사실은 이 데이터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션 뷰어에서는 그 각각의 데이터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이 세션 뷰어용 파일을 전환을 해서 압축을 풀어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압축을 풀려면 파일 확장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이제 그걸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는 처음에 이제 확장명이 대부분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파일 확장명이 보이지 않게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아무 폴더나 일단 연 다음에 그 폴더 상단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저 파일 확장면이라는 게 클릭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를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폴더 아니든 이렇게 SSX라는 파일의 확장자명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확장자가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바꾼 다음 바탕화면으로 딱 와보면 이제 확장자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파일 이름 변경으로 들어가서 SSX를 지우고 ZIP, 우리가 보통 쓰는 압축 파일인 zip 파일의 zip ZIP로 쳐서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뜨거든요.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예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예라고 누르시면 저렇게 파일 이름이 test.zip로 바뀌면서 zip 파일, 이제 압축 파일의 형태의
이제 자료로 바뀌게 되죠. 보통은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면 이름만 모양만 저렇게 바뀌지 실제로 이제 압축이 안 풀리죠. 압축 파일이 아니라면. 근데 희한하게도 이 파일은 압축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레어달에서 처음에 파일 세팅을 할 때 연구자 이렇게 교육용 장비로 생산은 했지만 실험용 장비로 사용할 수도 있게 데이터를 출출할 수 있도록 파일을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그런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압축 파일이 어떤 것들로 풀 수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반디집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저도 PC에 반디집을 설치를 해놨는데 RGB 아니라 반디집을 저는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이 5가지의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해제할 수 있게 뜨는데요. 뭐 이걸 모두 압축 해제를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가장 용량이 큰 cpr event.xml이라는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드래그를 바탕화면으로 해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압축 폴더로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cpr event.xml 파일만 압축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요거 해제하면 XML 파일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대로 풀린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엑셀 파일을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을 먼저 구동을 시키고요. 엑셀 파일에서 이제 다른 파일을 불러오기 메뉴로 들어간 다음 아까 압축을 해제한 cpr event.xml 파일을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통합 문서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들이 이제 불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 타입에 보면 쭉 들어가 있어요. 토탈 타임 120세컨드. 그 다음에 뭐 마네킹 네임은 리서치 주니어 QCPR.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는 저장된 파일의 이름으로 지금 코드화해서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쭉 보면 뭐 스타트 타임, 뭐 엔드 타임, 뭐 컴프레션 뎁스 여기 55mm라고 써있는데 이건 이제 평균 값이고요. 뭐 쭉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 중에서 이게 이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해서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타입 버튼, 타입 2라고 써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셔서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컴프레션 또는 뭐 벤틸레이션 볼륨 또는 컴프레션 뎁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불러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션 뎁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타입 2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모든 항목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언클릭을 한 다음에 컴프레션 뎁스만 클릭을 하시고 결과를 보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CPR 컴프레션 이벤트가 제로 타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컴프레션이 시행된 제로 베이스를 기준으로 시행된 시간을 미리세컨드 단위로 표시를 해놓고 각각의 컴프레션의 뎁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 컴프레션 뎁스 밸류를 이제 쭉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엑셀 파일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에 미리세컨드를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초 단위 또는 뭐 사이클 단위로 컴프레션 데이터를 따로 추출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만 불러온 그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엑셀 파일을 열고 통합문서 파일로 다른 파일을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후에 저희가 실험에서 각종 자료를 또 추출해서 쓰고 추출해서 쓰고 그러려면 편의상 이제 그 코드 그 연구 대상자 코드 이름으로 붙여서 엑셀 파일, 정식 엑셀 파일로 XLSX라는 확장자를 가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분석을 그때그때 이제 자료를 추출해서 하도록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셔가지고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코드명에 맞게 치셔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특정 실험 단위 동안에 모인 자료의 평균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컴프레션 밸류까지 다 합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가 너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이런 퍼포먼스 스터디를 하는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연구 대상자가 참여를 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실 사용하진 않고 한 사람당 평균값 하나로 표시되는 추출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의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심패드의 스킬 리포터나 또는 세션 뷰어에 표시되는 값을 한 개의 입력값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다만 그 데이터 파일을 그 2분 단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5주기 단위 이렇게 모인 값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분석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CPR 컨티뉴어스 체스 컴프레션을 예를 들어서 2분을 했다. 그럼 실험을 그러면 그거를 각각 뭐 10초 단위로 나눠서 어떻게 컴프레션 값이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컴프레션 뎁스만 자료를 따로 추출해서 그 값대로 평균값을 쭉 정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데이터에서 뭐 10초, 2분 동안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10초 단위로 나눠진 12개의 이제 컴프레션 뎁스 평균값을 새로운 자료로 또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전체 연구 대상자가 다 모이면 그걸 분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대개는 심패드 로 수집된 자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에 활용을 하게 돼서 오늘 이런 자세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 활용해서 연구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